그래요. 화이팅. 자, 보자. 누구 하냐면 지난번에 했던 거 하나만 마무리하고 오늘 거 넘어가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도록 하기 위한 그런 k의 범위를 찾아보자. 그치? 자, 2차 부등식이 분명히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부등식이 있대. 자, 근데 그 해가, 부등식의 해가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그걸 만족하는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볼래? 라고 넘어가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이 2차 부등식이 어떤 2차 부등식이야? 2와 3이 경계에 있지. 그 경계를 나타내는 값들은 누구라 그랬어? 방정식의 근들. 그래서 방정식의 누구를 빌려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빌려서 식을 써줄 수 있다 그랬잖아.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1입니다 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5 두근의 곱 6 그리고 사입범위니까 0보다 작다 라고 할 수 있다. 그치? 만약에 근데 어떤 문제로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라면 2라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최고차의 계수만 누구로 바꿔주면 돼? 2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서 곱하기 2로.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누구? 최고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로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지. 일단 뭘 만들어 놓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작다 만들어 놓고 양변을 뭘 곱하면 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경우? 해가 범위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경우.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쵸?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뭐야? 지금처럼 해가 어떻게 됩니다? 모든 실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특수한 해를 갖는다라고 했지. 그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부등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처럼 부등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뭘 이용해야 돼?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그렇지, 함수. 함수를 가지고 만들어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를 이 녀석을 y는으로 붙여놓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y는을 붙여놓자. 그럼 얘는 x축이고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다. 그치? 즉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크세요.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y 값들이 큰 거니까 위에 있으세요 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뭐야? 2차 함수, 최고차의 계수의 1인 2차 함수를 x축보다 위에 있도록 그려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x축과 만나지 않네요.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없네요. 즉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판별식이 뭐가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가 2, 3, 마이너스 k는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가 답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어때요? 정말 쉽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이제 재미없다. 그치? 이제 반응도 없어. 이씨.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 몇 번? 12번 하나 풀고 오늘 내용 시작할게요. 12번 풀어보세요. 응? 응. 응. 큰큰 작작 하는 거지. 큰큰 작작이 뭐야? 몰라요. 큰데 크고. 그거는 2차 분홍식에서 0보다 작으면은 사입범위. 나는 이제 크다라고 할 때 바깥범위인데 그 바깥범위를 하는 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바깥범위로 이렇게. 작은 놈보다 작다. 왼쪽. 큰 놈보다 크다. 그거 말하는 거야. 0보다 작으면 사입범위로 그냥. 그래서 이번에 내가 모의고사 문제 만들었다 했잖아. 그 뭐 한 회분을 통째로 그대로 집어넣은 거는 아닌데 거기에서 함수 문제, 2차 함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출제됐어. 내가 좀 많이 냈어. 일부러 이제 내가 강조하는 방식이 그거다 보니까. 그래서 함수 얘기를 좀 많이 냈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23번 같은 거 오답률이 좀 높던데 23번 같은 것도 너희들이 다 함수로 해석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거든. 물론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어가기 이런 거기는 한데 아무튼 뭐
봐서 목요일 혹은 금요일 날 한번 복습해보자. 알았죠? 문제 풀어보면서. 근데 그거 책보다는 당연히 어렵지. 모의고사 문제 자체가 너희가 나가는 책보다 훨씬 어려워. 그래서 이제 내가 복습을 할 때는 너희들한테 좀 어려운 문제들을 나눠줄 거야. 근데 이거 학교 내신 시험보다는 쉬워요? 모의고사가? 어려워요? 네. 모의고사? 어렵지. 학교 시험은 약간 요런 형태야. 진짜요? 거기에서 한두 문제가 지금 우리가 봤던 모의고사 문제랑 좀 유사한 식이지. 그거보단 쉽지. 그거보단 어렵지.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와보고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와보곤도 보면은 대략 한 20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2문제 정도가 어렵고 나머지는 평범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응용시킨 거. 예를 들어서 덕서고 같은 일반고 문제가 요런 문제를 준다면 와보고는 이런 문제를 주는 게 기본형으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똑같아.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눈에 익은 문제들. 자, 이거 풀었나? 가보자. 2차 함수 얘기가 먼저 나오네. 그때 두 2차 함수에서 임의의 실수. 여기서 한국말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라는 말은 랜덤으로 찍었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랜덤으로 무수히 많이 찍어서 결국 모든 x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라 했지. 결국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뭔가를 만족한대. 근데 이게 부등식이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크네. 근데 2차 함수와 2차 함수 비교하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일단 부등식을 만들어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부등식을 일단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항을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모든 실수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왼쪽에 있는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함수보다. 왜? 해가 특수하니까. 식도 간단해졌고. 그래서 여기 있는 함수가 누구보다? y는 0이라는 함수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기만 합니다.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그려져? 최고차계수 2 양수니까 뿅 x축은 이렇게. 그치? 또는 이것까지는 허용하려나 보다. 그치?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야?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않네. 그래서 뭘로 들어가는 거지? 판별식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야? 4-2k 플러스 2. 그놈이 어떻게 되면 돼? 안 만나니까 0보다 작거나 혹은 접하니까 같아지면 되겠네요.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3보다 크거나 같네. 이렇게 k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최소값이니까 3. 오케이. 잘했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음?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냐면 2차 부등식의 응용. 근데 이거는 결국 그래프에 대한 얘기라서 똑같아. 자, 13번 한번 가보자. 넘어가도 됨? 시간 잠깐 줄게요. 아우. 됐어? 응? 해가 있지 않아요? 응? X축이랑 만나지 않아도 해가 있다고? 네가 말하는 해는 부등식의 해 말하는 거야?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라니까? 항상 만족하잖아. 내가 말하는 그 근이 없다라는 건 방정식, 즉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다고. 알겠죠? 왜냐면 판별식은 방정식에서 나온 거고 부등식이나 함수에서는 그걸 빌려다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아무튼 누구 가자? 14번 가보자. 리모컨 안 돼 또. 자, 이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오른쪽에 그림을 너희들한테 제공을 했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때 뭔가를 구해보래요. 자, 그 뭔가가 뭐야? 이렇게 생겼네. 자, 너희들은 ax제곱은 2차 함수를 만드는 데 쓰인 놈이고 bx 플러스 c란 놈은 1차 함수에서 나온 놈이다.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줄까? ax제곱이 bx 플러스 c보다 크다. 그럼 뭐야?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범위를 찾으세요.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범위니까 어떤 걸 보면 돼? 요런 녀석들을 보면 된다. 그치? 여기도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는 건 이런 것들이다. 그치? 그런 x들은 어디? 마이너스 1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답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됐죠? 그림으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14번 문제 역시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셈. 얘는 굉장히 쉽지. 식을 변형할 필요도 없거든. 14번 문제. 어우 목이야. 자, 14번 문제도 혹시나 이 문제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도 이 문제랑 똑같이 풀 수 있겠어? 얘를 mx와 n은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풀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학교 시험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 작년에 아마 이 문제가 출제됐었던 것 같아, 내가 기억이. 아무튼 그 녀석을 찾아보래.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하는 거? 직선이 2차 곡선보다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점의 범위를 찾아보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너희들은 직선이 위에 있는 거니까 요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답이 나오겠다. 그치? 어때요? 참 쉽지? 그쵸? 자, 오늘 거 넘어갈게요. 이제 연립으로 넘어가는데 방정식에서의 연립과 부등식에서의 연립은 조금 성격이 달라. 일단 공통점은 뭐냐면 연립 방정식도 결국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y들과 아래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y들을 뭐 하자?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자. 그 말은 똑같은데 연립이라는 거는. 근데 방정식에서의 연립은 어떤 녀석이었냐면 문자가 두 개였어. 즉 부정방정식이었어.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가 3이고요. 3y 마이너스 z, x가 2예요. 이런 녀석이 등장을 했을 때 그때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을 할 때 문자가 두 개니까 어떤 식으로 연립을 했어? 대입을 한다거나 2배 해서 더해가지고 계산을 한다거나 즉 한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부등식의 연립은 문자는 하나.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따로 풀어줄 수 있고 밑에 있는 거 따로 풀어줄 수 있어서 각각의 해가 존재할 거야. 그게 이제 겹치는 집합으로 치면 교집합을 찾아주세요. 그게 연립이야. 부등식은. 그래서 요거 풀어봐. 얼마야? 3x는 3보다 크다. 즉 x는 1보다 크다. 밑에 있는 거는 풀어봐. 2와 3. 그럼 x의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구나.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교집합을 어디에다가? 수직선에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2, 1, 3. 1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랑 동시에 만족하는 이 녀석을 답으로 써주면 되지. 따라서 답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2번도 똑같이 풀 수 있겠지? 2번은 어떻게 하면 돼? 위에 거는 5, 7. 밑에 거는 1, 7.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5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의 해는 어떻게 돼요? x는 이게 이제 아까 도균이가 물어봤던 뭐 0보다 큰 거니까 바깥 범위. 작은 놈인 마이너스 7보다 작고 큰 놈인 5보다 크다. 도균이 알겠지? 그럼 밑에 거는요 0보다 작으니까 무슨 범위? 사입 범위. x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얘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면 돼. 그럼 이제 너희들이 뭐 암산으로 풀 수 있는 애들은 5보다 크고 7보다 작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주겠지. 어? 증거가 없잖아. 이건 같으면 안 되지. 됐죠? 아니면 이게 5부터 7까지가 바로 안 보인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수직선상에다가 너희들이 표현을 해주면 되지. 그때 나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들어가는 게 결국 마이너스 7, 1, 5, 7이지. 그걸 먼저 표현을 해놓고 가거든. 마이너스 7, 1, 5, 7. 그래놓고 나서 마이너스 7보다 작다, 5보다는 크다. 응? 그리고 누구? 1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를 높이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래서 겹치는 녀석 찾아주면 되겠지? 5부터 7까지. 됐죠? 유경 알겠지? 자, 그럼 밑에 누구 한번 풀어볼래?
16번에 2번 풀어보세요. 한 부등식 안에 부등호가 2개나 들어갔네. 동미 풀었어? 자, 다들 뭐 구분하지? 연립 방정식에서도 나왔는데 한 시간에 등호가 2개 들어갔으면 어떤 걸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연립 방정식에서 이게 왜 연립이지? 얘는 A와 B가 같습니다. B와 C가 같습니다. 이걸 연립하라는 얘기다, 그치? 물론 방정식에서는 같은 거기 때문에 밑에 식에서 B 대신에 누구를 써도 돼? A를 써도 크게 상관이 없지. 그치? 그래서 뭐 B와 C가 같습니다 해도 되고 A와 C가 같습니다 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은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A는 B보다 B는 A보다 크고 C는 B보다 큽니다 라고 반드시 풀어줘야 되지. 왜? 얘를 어떻게 해석해버리면 A보다 B가 큽니다, A보다 C가 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B와 C는 누가 큰데요? 모르게 되거든. 제 식을 저 식을 잘못 쓴 거야, 그치? 그래서 부등식은 반드시 어떻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석을 해주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따로 해석을 해주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누구요? X보다 X 곱하기 X-3이 큽니다. 이거 막 X 약분하려고 하지 마. 약분하려고 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그치? 뭐 X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잖아, X의 부호에 따라. 그래서 이걸 그냥 이항을 시키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X. 그놈이 뭐보다? 0보다 크다.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 또는 X는 0보다 작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해석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역시 이것도 X-3을 약분하면 안 되지. 반정식이 아니에요. 왜 0보다 적대요? 뭐가? 이거? 요거 결국 X-4가 나오거든. 그럼 바깥범위 0되도록 하는 게 0 하나 있고 4 하나 있잖아. 0과 4를 가지고 바깥범위, 즉 0보다는 작고 4보다는 크다. 됐죠? 자, 옆에 있는 거 하자. X 곱하기 X-3보다 누가? 5 곱하기 X-3이 더 크거나 같대. 그래서 이것도 이항하자. 양면 X-3으로 나누는 거 말고.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해? X제곱 마이너스 3X, 5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X.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플러스 15로 넘어오네. 0보다 작거나 같대. 3, 5, 마.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니?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마보네.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렇지? 이게 헷갈리면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되고. 알았죠? 성재 알겠어? 태수 알겠어? 모르겠는 것 같은데? 저게 왜 바깥범인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거 2차 부등식에서 내가 최고차의 개수를 1 양수로 만들어 놨을 때 얘를 그래프를 그려봐. 0과 4지. 0보다 큰 범위를 찾으래. 위에 올라간 범위를 찾으라는데 그거는 어때? 0보다는 왼쪽이고 4보다는 오른쪽이잖아. 즉 0보다 큰 2차 부등식, 그것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래서 이거를 매번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은 처음에는 해주되, 해주다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무조건 0보다 크면 바깥 범위가 되는 거지. 저 그거 외우는 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등호가. 그래서 0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말해요. 왜? 아니야, 왜 얘기해봐. 안 말할 거예요. 왜? 이상한 표정 지으셨어요.
아니 내가 내 표정이 이상했어? 이런 그래 뭐 아무튼 어디 한번 말해봐. 그래 어디 한번 말해봐. 맞아요. 용기 있게 말했는데. 진짜? 아니야. 아이 정말 궁금하다.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 네. 제가 만들었어요. 큰 작작.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은 거. 아니? 난 그냥 사입범위 바깥범위라 해. 나는. 최고창이 이제 그거 웃으면 음수면은 반대여야지.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사입범위일 때 위에 있거든. 그래서 최고차이 계수를 양수로 만들자라고 하잖아. 바깥 범위일 때는 없어요? 아 여기 있잖아. 내려가면. 그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최고차이 계수 양수를 만들면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림이 무조건 이거거든. 무조건 0보다 작으면 사입범위고 0보다 크면 무조건 바깥범위가 되잖아. 지난번에 수업했는데. 리뷰를 위해 리뷰. 뇌를 여러 개 쓰나? 뇌가 여러 개라고? 맨날 다른 걸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상호 호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개일 뿐이야 그냥. 근데 내 몸이랑 관계가 나도 모르게 꿈꾸고 있어. 자, 가볼까? 그러면 이제 17번 갈게요.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으래. 우리 부등식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방정식이 나왔지? 일단 문제를 봐. 위에는 방정식. 어때? 허근을 가지세요. 뭘로 확인해주면 돼? 판별식. 그럼 뭐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 그게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지네. 자, 그럼 태수씨 최고차의 계수가 1. 양수인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나왔다. 그치? 그럼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그렇죠. 얘가 그래서 2와 6 마이너스. 그래서 K는 어떤 범위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와 6의 사입범위로. 그치? 하나 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 2차 방정식이긴 한데 그게 허근을 가지려면 얘야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4분의 D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럼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네. 자, 이거 어떻게 돼? 인수분해 돼? 네, 되죠. 2와 4. 마이너스는 위에. 그렇지? 그럼 K의 범위는 사입범위야, 바깥범위야? 그렇지. K는 누구랑 마이너스 4랑 이 사입범위. 그러면 그거 이제 둘 다 모두 만족하세요니까 이게 바로 연립이다.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겹치는 범위 찾아보자. K는 어떻게 됨?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라고 찾아주면 되겠네. 됐죠? 어이. 자, 그러면 이제 누구로 넘어가 보냐면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19번 문제 풀어봐. (19번) 그죠? 뒤집은 거. 맞죠? 그렇지. 나 이거 수업 때 말고 있는 거는 괜찮은데 수업 시작하는데 갑자기 지 머리에 탁 붙이고 수업 듣는 애들 있더라. 막 그거 보고 진짜 빵 터졌었네 처음에. 왜요? 어? 그걸 왜 붙이고 수업을 들어? 이제 어? 저번에 웃으셨잖아요. 웃겨요? 아 그건 너 말고 있을 때. 아 그날 갑자기 그냥 그게 생각나가지고. 아니야 비우는 거 아니야. 신발 새 거네. 밟았다 벌써. 태수야. 네? 너 그거 아니야? 여자애들이 앞머리가 생기려면 앞머리를 잘라야 되게.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기게 없어지게. 앞머리를 잘랐어. 앞머리를 만든다면 앞머리를 잘라야 된다고요?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기게, 앞머리가 없어지는 거게? 생기겠죠. 내려오니까. 나 안 해. 나 이거 헷갈릴 수 있다. 나 아무리 까고 다니면 여기까지 자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상한데 내가 한 3년 전이었나? 뭐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신기해하는 게 여자들이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겨. 앞머리가 원래 이렇게 어. 길어서 이러고 다니는. 그러는 건데 앞머리를 잘라야 앞머리가 생기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여기까지 자른 줄 알았어. 진짜 여기까지 그렇게 잘랐다고 하면은 또 이상하기는 하지. 넘기면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앞머리가 항상 있잖아. 앞머리 자르면 그냥 짧아지는 거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앞머리가 없다가 송아가 없나? 송아도 있는데 우리 앞머리 없는 애 있나? 우리 학원에? 윤서가 앞머리가 없나? 그런 애들이 앞머리가 없잖아. 근데 걔가 앞머리를 자르면 앞머리가 생긴다? 그렇네. 무슨 소리인지 알아? 되게 신기해. 와 그래? 장난한 거야. 아니 우리는 너도 한번 자르면 없어지잖아. 자르면 자르면 앞머리가 없어. 자르면 앞머리가 있지. 옆에서 끌고 올 게 없지. 그럼 없는 거야? 빡빡이 있지. 쌤은 앞머리 난 뭐- 넘긴 거 아니야? 나는 옆으로 항상 넘겨요. 항상 넘기죠.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소용돌이치듯이 슉 돌아가 있다고 보면 돼. 태수? 아이씨 태수랑 비교하지 마. 칭찬하지 마. 그래. 아, 새끼. 자, 19번 가보자.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야. 첫 번째,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라고 하니까 얘를 그냥 있는 대로 풀어보자. 얘는 실근, 얘는 허근. 두 번째, 얘가 허근, 밑에 있는 녀석이 실근. 근데 적어도 하나는 이라는 얘기는 둘 다 실근을 가져도 된다는 얘기지. 위에 게 실근, 밑에 게 실근. 그런 경우를 다 한번 찾아보자. 왜? 싫어. 허허실실? 싫어. 죄송합니다. 그래요. 빠른 사과 감사. 그럼 위에 거 실근을 가지자.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D 뭐야? 0보다 크고 나타야지. 밑에 거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밑에 녀석은 D 0보다 작다. 두 번째, 위에 게 허근을 갖고 밑에 게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D 4분의 D가 어떻게 돼? 0보다 작으면서 밑에 게 0보다 크고 나타야 돼.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실근을 가지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위에 게 크고 나왔고 밑에 거도 크고 나왔고. 이렇게 이제 풀어져서 세 개를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그렇지. 합집합이죠. 왜? 또는이잖아. 얘를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없어. 그치? 또는이잖아. 그렇게 합집합으로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그 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거 하나 남냐? 위에 게 허근을 가지면서 밑에 것도 허근을 갖는 경우 하나 말고 더 있니? 없잖아. 그러면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너희들의 확통 혹은 수학하에서 여사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요? 판별식들이 부호는 이 네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를 찾지 말고 전체 D, 전체의 범위 중에서 얘 하나만 찾아서 전체 범위에서 빼자. 즉 반대 범위로 넘어가자라고 푸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먼저 얘를 찾아봐. 어떻게 돼요? 위에 거 4분의 D 찾아주면 어떻게 돼? 4분의 D 얼마?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게 0보다 작으셈. 밑에 거 판별식 찾으러 가자. 얼마야?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그게 0보다 작자.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돼? 1, 2, 마이너스 인수면 되네. 위에 녀석은 a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셈. 밑에 거는요. 식을 정리 먼저 해야겠네. 오케이.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셈. 그러면 뭐야?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셈. 1, 3, 1, 1 마이너스는 밑에.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지? 3분의 1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라고 나오지? 그 녀석의 공통 범위를 일단 찾아봐. 어떻게 돼요? a는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셈. 자, 얘를 만족하는 범위가 a가 얼마가 돼요?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그게 아닌 상황. 즉 반대 범위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뭐래?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오케이? 전체 a의 범위에서 저 녀석을 빼는 거니까 예아씨 그럼 어떻게 돼요? 부등호가 없었으면 여기서는 부등호가 생겨야 돼. 알겠니?
오케이? 판별식은 0보다 큰 거 아니면 작은 거지. 한번 생각해봐. 양수, 음수, 양수 말고는 음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섞어버리면 모든 전체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는 모든 실수가 나오겠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세 개야. 그래서 세 개를 일일이 다 찾는 게 아니라 얘의 범위만 찾은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실수 A 중에서 저 녀석을 제외한 A예요. 라고 가는 거라고. 태수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는 저기서 여기로 때 갔다 생각. 그러니까 얘가 아닌 걸 찾는 거잖아. 자, 봐봐. 모든 실수 A 중에서 3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거 말고 나머지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면 이 흰색에는 3분의 1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나머지에는 3분의 1 가지고 있겠지.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지금. 어디가 헷갈려?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너희들이 수학 하로 넘어가면 경우의 수를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는 여사건 막 이런 말을 계속 할 거야.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 이러면서. 저거 할 때 네. 그 선생님이 실근 하시고 있잖아요. 네. 그거나 같다. 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실근. 같을 수도 있고 그 작을 수도 있다는 아니 클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어?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저두 개 크거나 안 하고 하나다. 그 다시.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가 크거나 또는 응. 같다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만 써도 어. 되지 않나요? 저거를 쓰면 근데 위에 거는 실근을 가지고 그리고 밑에 거는 실근을 가집니다잖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어? 아니 네가 크거나 같다는 것 자체가 실근을 갖습니다잖아. 욕했냐 지금? 아, 이거 안 써요. 성적 잘못 생각한 거야? 욕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응. 네, 저는 작거나 같다라고 했거든요. 작거나 같다는 실근을 갖지 않거나 또는 중근을 갖습니다잖아. 실근을 갖는다가 아니잖아. 그래서 푸는 방법 하나 더 있기는 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집합을 잘 알면 요걸로만 풀 수 있기는 해. 얘 실근을 갖습니다 하면 되지. 얘 실근을 갖습니다 하면 되지.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또는이거든. 얘가 실근을 갖거나 또는 실근을 갖는다니까 요 두 개를 찾아서 그냥 뭐 해버려도 돼? 합집합으로 가도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풀려고 하는 거고.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교집합을 찾아버리면 그리고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실근을 갖습니다. 니까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 그냥 실근인 경우를 찾아. 그 다음에 두 개는 또는이야.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위에 게 실근을 갖습니다. 또는 밑에 게 실근을 갖습니다. 라서 이 두 개만 합집합으로 풀어도 답은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 혹시 푼 사람 있어? 그렇게는 없나? 뭐 아무튼 그렇게도 답이 나오거든. 한번 풀어볼까? 위에 거 실근을 갖는다 해봐. 어떻게 돼? 얘다, 그치? 위에 게 실근을 갖는데 어떻게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보다 작습니다. 여기에서도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어떻게 돼? 아까 괜히 지었네. -3a 제곱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됨? 3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1, 3, 1, 1 마이너스는 여기. 그럼 A의 범위 어떻게 돼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를 합집합이니까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자.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리고 2. 위의 녀석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왜 등호 어디 갔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거를 합집합해봐. 요거거든. 그래서 답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다 둬야 돼. 근데 저 합집합으로. 마이너스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 실수예요. 네. 전과 질문만 응? 뭐라고? 자기가 실수한 것 같은.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일단? 됐죠?
자, 뭐 풀 수 있는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집합도 배우고 막 이런 저런 거 배우다 보면은 문제풀이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이 바뀔 거야. 슬슬. 자, 하나 더 해보자. 이제 누구로 가냐면 다음 장 넘어가서 20번으로 갈게요. 이게 이제 내가 제일 강조했던 녀석들 중 하나인데, 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뭐 하셈?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 자, 1번 fx가 gx보다 작으세요. 그러면 너희들 식을 알면은 넘겨서 식으로 풀면 돼. 근데 식을 아냐? 모르지. 그래프만 아는 상황이니까 이걸 가지고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얘를 바로 뭐 해버리기? 함수로 해석해버리기. 그럼 뭐요? y는 fx 가. y는 gx보다 작다. 어? 아니요. 그러면 fx 가 gx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를 찾아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쵸? 그래서 fx 가 노란 놈이 누구보다 옆에 있는 위에 있는 gx보다 뭐 하자?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아봐. 어느 범위가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1번의 답은 뭐겠어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음. 됐죠? 그럼 두 번째, 얘가 중요한데 fx, gx를 곱하면 0보다 큽니다. 그게 뭐게? 무슨 의미를 갖게? 그렇지, 부호가 같다. 자, 둘 다 음수여도 0보다 크고 둘 다 양수여도 0보다 커.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을 잘 해도 어떤 두 개를 그게 식이든 수든 뭐든 곱해서 양수란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쭉 넘어가 보자. gx 뭐야? gx 있구나. fx 어때? 양수지. gx는 어때? 음수지. 부호가 다르네. 계속 가자. 그러다가 어디? -1딱 지난 순간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둘 다 바뀌었다. 그치? 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네. 그러다가 언제부터? 1을 넘어가는 상황부터 둘 다 양수로 바뀌었네. 그래서 일단 1에서부터 시작하지. 에이씨, 뭐야? 어? x축보다 올라왔잖아. x축보다 위잖아. 그치? 자, 그래서 누구? 여기서부터 일단 양수 둘 다 나온다. 그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쭉 가자. 계속 양수 나오다가 언제까지? 3까지. 그 다음부터는 근데 얘는 계속 내려가서 계속 음수. fx는 계속 올라가서 계속 양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1부터 3까지만 답이 되겠다. 그치? 따라서 x는 뭐입니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하나 더 풀어봐. 몇 번? 21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유형서 다 가져왔지? 그래요. 뭐 봐줄게 이따가. 왜 웃어? 또 웃음 터지기 시작한다 또. 안 웃어요. 안 웃는다고? 그럼 아까 그건 뭐요? 네 웃음소리가 아니요? 안 웃어요. 잘 안 웃는다고? 되게 많이 웃던데? 여기서 너가 제일 많이 웃어. 그건 아닌 것 같고. 유경아, 지민이 어때? 조용하냐? 아니, 시끄러운 편은 아니기는 해, 그치? 원래 싫어요. 자꾸 웃어서 그렇지. 뭐라고? 시끄러워요. 뭐냐? 너 머릿속에 두 명 있냐 지금? 사실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조용히 하라고? 성재 왜? 어디가 헷갈려? 1번? 어디가 헷갈려? 얘를 따로따로 함수로 보면은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응. 여기 부분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걸로 하면 응, 그렇지. 그냥 끝이죠. 그게.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밑에 건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0보다 작대. 그렇지. 부호가 반대. 그렇지. 부호가 반대.
그 이제 반대인 부호를 찾으면 돼. 근데 그 부호를 결정하는 거는 x축보다 위냐 x축보다 아래냐를 보면 된다. 그지? 그죠?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누구? 1번. 21번에 1번. 일단 요 녀석은 fx라는 함수가 따로따로 보면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등호가 붙었네. 이번에는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같아지도록 하세요. 크거나 또는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x의 범위를 찾아보는 거야. fx가 누구야? 요 직선이다. 그치? 직선이 누구보다 2차 함수 gx보다 빨간색보다 뭐 하는 범위? 위에 있는 범위를 찾아봐. 노란색이 위에 있다. 그치? 어느 범위? 여기서부터 위에 있기 시작하잖아. 그치? 어디까지? 4까지. 그래서 1번의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노란색이 더 위에 있어요. 됐죠? 오케이. 두 번째, 2번은 둘이 부호가 어때요? 반대예요.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라. 그지? 그치? 이거 잘 기억해도 오늘 또 나온다. 자, 뭐요? fx와 gx를 곱해서 음수면 둘이 부호가 달라. 부호가 반대인 상황을 찾아봐. 역시 저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x가 저 밑에 있어. 둘 다 어때? 안 보이지만 둘 다 위에 있네. 그치? 계속 양수 하다가 언제부터 딱 하나가 음수로 바뀌기 시작해? 2. 여기서부터 이제 노란색은 아직 양수인데 빨간색은 음수로 바뀌기 시작하네. 그러다가 언제까지? 여기 3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음수로 바뀌었다. 그치? 부호가 같아졌네. 가자. 계속 가다가 노란색은 이제 무조건 음수로 나오는데 빨간색은 다시 한번 양수로 바뀌기 시작하네. 언제부터? 6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x는 어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왜요? 뭐요? 어? 안쪽 폼이 아닌데. 어? 갑자기 왜 3이 나오지? 0보다 작아야 이거 3. 얘 3. 요거 3. 1. 얘는 4. 얘가 6. 어? 아니 그럼 같잖아. 아, 1이 아니라 이건 2. 부호가 달라야 돼요. 어. 그러니까 안에 있어. 그러니까 한 개는 양수 한 개. 자, 여기서 봐봐.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라는 거는 그거는 x축과 2차식일 때고 지금 2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한 얘기잖아. 부호가 반대인 걸 찾는다니까.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 이거 말고. 오케이? 그럼 너희가 부호가 반대인 걸 다시 한번 봐봐. 6 커지면 둘이 부호가 반대잖아. 빨간색은 양수고 노란색은 음수잖아.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6보다 큰 범위로 가는 거지. 0보다 작은데 왜 바깥 범위야? 이건 너무 외워서 푼다라는 의미잖아.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줘야지.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음? 됐어, 알겠어? 그걸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그걸 또 뭐 외워서 자꾸 풀려는 습관 좀 버려. 알았어? 그러면 모의고사 망해요, 진짜. 진짜 망. 알았음? 일질망 말고. 어? 자, 아무튼 요거 가자. 자, 22번.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이 녀석의 해가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항상 알아둬야 되는 게 힌트는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와. 첫 번째 힌트는 있잖아. 제일 기본적인 풀이로 가보자. 어떤 풀이? 기본적인 풀이. 얘를 너희들이 만들려고 해봐. 위에 녀석은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가 될 거고 얘는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저기 또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래. 그럼 너희들은 수직선상에 저 해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바깥 범위라는 게 여기 있다면 사이 범위라는 놈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겹치도록 해야 공통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발생할 거거든. 그게 첫 번째 힌트.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 1과 2, 얘는 3과 4.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등호가 붙어 있는 거고 노란색에는 등호가 빠져 있는 거네. 얘를 보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얘랑 얘를 만들어요. 바깥 범위는 2, 3 나와 있네. 그치? 그러면 노란색 녀석은 1, 4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A를 어떻게 찾아버리면 돼? 마이너스 5 플러스 4.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에 대한 방정식처럼 해석을 하는 거지. 뭐 하는지 알겠어? 그게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힌트만 사용한 거. 근데 여기는 힌트가 또 있어. 이거는 힌트를 주는 문제도 있고 안 주는 문제도 있는데 어떤 힌트냐면 등호 있는 녀석 2와 3은 등호 있는 데서 나왔겠지. 그러면 등호가 없는 이 두 녀석은 1과 4는 등호가 없는 데서 나왔겠지. 그래서 두근의 합 5의 부호 반대, 두근의 곱 4, 부호 그대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잖아요. 됐죠? 힌트는 두 가지야. 근데 첫 번째 녀석은 모든 문제에 사용되는 거, 두 번째 녀석은 지금처럼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없는 경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녀석. 됐죠? 이해됐음? 하나 더 풀어보자. 자, 23번. 여기에서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아보래. 그럼 뭐야? 등호 있는 녀석을 먼저 볼까? 3이네. 3이라는 놈은 여기에서 분명히 나왔을 거야. 넣으면 성립했겠지. 3 넣어봐. 9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9 플러스 3K. 그냥 알아서 0이 나와버린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지금 힌트가 되지 못해. 등호가 있다 없다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준다? 첫 번째처럼 너희들이 직접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위에 있는 녀석은 인수분해 되죠? 얼마랑 얼마로? 1, 4, 마이너스로. 그러면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지? 위의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사이 범위로 나오겠다, 그치? 두 번째 밑에 있는 녀석은 3과 k, 마이너스 인수분해가 되네. 근데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로 가고 싶기는 한데 3이 크냐 k가 크냐 모르지. 모르니까 일단 보류. 누굴 그려봐? 수직선상에 해를 그려봐. 자, 첫 번째 녀석은 마이너스 1과 4였어. 그래서 그 사이 범위로 그려줬는데 연립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해,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라고 나온다, 그치? 그 말은 일단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온전하게 다 포함을 하려면 누구는 K는 저 밑에 내려갔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K와 3 사이. K는 일단 3보다 작아지겠네. 그리고 요걸 그렸어. 수직선상에 표현을 했으면 그 수직선상에서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 그걸 가지고 크다 작다를 판단을 해주면 돼. 누구만? K만 봐. K는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작네. 됐죠? 이게 1절 끝. 여기까지. 는 이해됐니?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등호 하나 더 판단을 해봐야지. 등호 붙어도 돼? 붙으면 안 돼? 붙으면 되지. 등호는 마지막에 붙었다라고 가정을 해봐. 같아졌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너희들 머릿속에 뭐 K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마이너스 1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겹치는 범위 이거고 이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겹치는 범위가 여기에서 등호를 가져 안 가져? 마이너스 1은 안 가지지. 근데 주황색, 둘 다 주황색이구나.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 범위를 찾을 때 얘는 마이너스를 가지냐 안 가지냐? 안 가지니까 어차피 공통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를 포함 안 하겠지. 맞냐? 즉 K는 마이너스 1이 됐지만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이 돼도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된다 안 된다? 되어도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등호 조건은 한 방에. 알겠지? 오케이? 네. 오늘 한글이 안 된다. 한글이 안 돼. 그러면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 거 딱 하나 남기고 다 끝냈어. 그 하나가 좀 제일 어려운 거거든. 오케이? 여기까지. 자, 23번 같은 이 등호 조건 내가 전에 12월 달 수업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방정식 부등식 문제 기초적인 거 풀 때 등호 조건 잘 봐야 돼 이런 얘기 했었고 집합에서도 그걸 잘 해오세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을 거야 분명히.
집합 문제 중에 수직선으로 풀어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 교집합, 합집합 나오는 문제들, 거기서도 연습을 해왔었을 거라 2, 3번 지금은 너희들이 잘 할 거라고 봐요. 등호 조건 이거. 근데 학교 시험에서 실수 절대 하지 마. 알겠지? 수직선상 일단 표현을 해놓고 작다 해놓고 무조건 등호는 붙는지 안 붙는지를 너희들이 상황을 만들어서 해봐. 등호가 하나가 붙고 안 붙으면 뭐 등호가 붙냐 안 붙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절대 못해요.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거는. 너희들이 머리가 안 좋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붙었다 떼졌다가 달라져서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hui. 자, 필수 예제 18번 너희들 그거 뭐냐 유형서 한번 꺼내보고 여기 있는 근의 위치가 부등식 또는 방정식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거. 자, 너희들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 함수 얘기 있었지. 자, 한 번 더 마무리한다. 자, 함수에서 분명히 우리 두 함수 y는 fx예요, y는 gx예요. 여기서 뭘 찾기 위해서 방정식을 만들지? 아예 교점. 그렇지. 두 함수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러 가지? 방정식을 만들지. 그치? fx는 gx라는 누구를 만들어? 방정식을 만들어. 그치? 근데 방정식에서는 그놈의 누가 나와요? 실근이라는 놈이 나와요. 그 근은 x값이다 보니까 교점에서는 무슨 얘기 예하야? 누구?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다.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 방정식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2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2차라면 풀 수 있는 도구가 한정돼 있잖아. 그치? 누구 있어? 예를 들어서 근을 찾아볼래? 뭐하셈? 근의 공식을 쓰자. 혹은 인수분해를 하자. 맞죠? 자, 두 번째. 근의 개수를 찾아볼래? 혹은 종류를 찾아볼래? 그렇지. 판별식을 쓴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뭐 예를 들어서 조립제법이 왜 나와?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같은 거. 그렇지. 근과 개수의 관계에 넘어간다.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주어졌어. 근데 그게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 이런 거 나오면 그렇지. 누구? 켤레근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다. 그치? 결국 근과 개수의 관계랑 관련되기는 했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그래서 어디서? 함수에서 빌려올 수 있잖아. 자, 함수에서 만약에 교점을 직접 찾아볼래? 근의 공식. 교점의 개수를 찾아볼래? 판별식. 예를 들어서 두 교점 사이에 누구를 찾아볼래? 거리를 찾아볼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1-루트3 콤마로 시작한다. 누구? 혈렉은 얘기로 넘어갈 수 있기는 하잖아. 그쵸? 그 외의 것들은 얘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방정식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 더. 부등식도 결국 마찬가지였지. 부등식은 결국 뭐였어? 두 함수의 뭐에 대한 얘기로? 크다 작다. 누가 위에 있는가?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랑 누가 위에 있는가? 그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지. 뭐 예를 들어서 fx는 gx보다 크다와 같은 부등식을 만들거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잖아, 우리가. 맞나요? 방정식 하면서 함수 얘기하면서 방정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해서 부등식과 방정식 혹은 부등식과 함수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다. 그치? 됐죠? 그런데 부등식 중에 방정식이나 이런 녀석을 이용할 수 없는 녀석이 딱 하나 있었어. 이 중에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특수한 해. 특수한 해면은 어떻게 돼? 부등식을 방정식에서 풀 수 있는 이 녀석들을 빌려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함수로 돌아가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어. 즉 함수로 해석하기.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한 것처럼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기. 그치? 근데 거기에서 누구도 역시 마찬가지. 방정식도 역시 마찬가지야. 분명히 이 녀석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녀석들은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돼? 다시
이 방정식이 등장하게 된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 함수로 말 그대로 함수로 해석을 해줘야 함. 즉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줘야 함. 그런 녀석이 딱 하나 있어.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오늘 204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8번이에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대. 93번. 근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는 0이에요. 분명히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있다, 그치? 근데 그 두 근이 뭐 하대? 그렇지. 모두 1보다 크대.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판별식을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근의 개수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 녀석들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그렇다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해보자. 둘 다 1보다 크면 합이 2보다 크겠죠. 그거는 맞지만 2보다 크다고 해서 무조건 근이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합이 2보다 커졌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일 수 있거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4일 수 있거든. 그치? 둘 다 1보다 크다는 얘기 하지 못해. 근과 개수의 관계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방금 얘기했고. 그리고 누구? 혈내근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저 세 가지 녀석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뭐 이용해야 돼, 그럼?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데 근의 공식은 최후로 밀어두세요. 근의 공식은 좋은 풀이가 아니야. 그래서 근의 공식 쓰지 않고 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함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양변을 결국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기? y는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와 여기에 있는 x축이 같다는 얘기는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간 거다, 그치? 두 함수의 두 교점의 근이니까 누구? x좌표가 모두 뭐하다?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다. x값이니까. 즉 너희들은 뭐 해주면 돼? 두 함수가 만나는 점들이 1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위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방정식 문제였는데 지금 함수로 해석을 했지? 이걸 써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희들 머릿속에서 이제 저게 맴돌아주면 돼. 그럼 이제 뭐 하자? 2차 함수를 그려봐. 그리고 x축과 만난 점이 있다잖아. 그래서 만나도록 그려봐. 그리고 나서 만나는 교점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 얘? 아니 얘? 이 두 개 얘기하는 거지. 그게 1보다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크다란 말 바뀌었어. 크다 아니야. 오른쪽에 있다. 그럼 왼쪽에 1이 있겠지. 그림 그렸음?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은 해석을 해주는 거야. 해석을 하려고 해봐.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걸 너희들이 다 읽어봐. 뭐 있어? 1 하나 있잖아. 1을 넣어봐. 어디다가? 여기 있는 함수의 이름을 내가 특별히 뭐라 부를게요? fx라 불러볼게요. 요 y는 fx라는 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뭐야? 1을 넣었어. 뭐야? 0보다 크다.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치? 얼마인지는 몰라. 얘가 3인지 5인지 100인지는 몰라. 그냥 위에 있잖아. 그래서 1보다 크다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f1이 1보다 크다를 만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 그려지니 그러면? 그거는 아니지. 왜? 어떤 녀석들이 발생하거든. 이런 것도 있거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분명히 만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누구 하나 더 확인을 하는 거야? D. 만나도록 하자.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 근데 두 근이라고 했는데 그게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두 근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모르지. 그래서 0인 경우도 포함을 하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요 두 개만 만족하면 무조건 이 그림이니? 두 점에서 만나면서 또는 한 점에서 만나면서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야? 아니거든. 뭐 하나 더 있어. 두 점에서 만나는데 1이 여기 있는 경우 있지. 그림 너무 작다. 자, 다시 이거 만족해야 되고 여기서 1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럼 얘는 아니잖아.
1보다 왼쪽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저 경우를 제외시켜줘야겠지? 그래서 이 녀석과 저 녀석의 차이는 뭐야? 요거 하나 더 가는 거야. 이게 뭔데? X축이라고? 축. 축이 어디 있어? 축이 어디 있어? 어? 그렇지. 1을 보면 되잖아. 축이라는 놈이 누구보다 1보다 더 큰 곳에 위치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녀석은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근의 크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두 근이라는 게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같은 근일 수도 있잖아. 자, 그리고 아무튼 끊어졌다. 뭐 얘기하다 말았지? 두 근이 분명히 뭘 물어보고 있어? 크기를 물어보고 있지. 1보다 크다라는 크기를 물어보고 있지. 그 녀석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며 그 해석하는 방법은 누구 나옵니다.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 그래서 풀이가 한판축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막 외우세요 하면서 설명하시는 쌤들이 많지. 왜 애들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면 항상 만들 때마다 어려워하거든. 근데 이걸 너희들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투에서도 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외워서 풀려는 습관 버리라 했지. 얘 외워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거 못 풀어. 나중에 수투에서 나왔을 때 못 풀어.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다시 한번 만들어 봐봐. 분명히 얘는 방정식 문제야. 근데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인 근의 공식은 제외하면 판별식, 근각계수의 관계, 혈례근 등등을 이용해서 얘를 만족할 수 없잖아. 그래서 방정식으로 풀 수 없으니 함수를 해석하러 돌아가는 거고, 함수를 해석한다는 얘기는 뭘로 해석하기?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기. 그래서 나는 두 함수를 만든 다음 그래프를 그려봤어. 이 그래프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판단을 하는 건데, 그 판단하는 기준은 딱 3개. 한판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흐름을 너희들이 잡을 수 있겠냐 이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마지막 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F1이 얼마야? 넣어봐. 얼마 나오냐? 1-2k 플러스 4. 그게 어떻게 돼야 된다고? 0보다 크다. 그치? 그리고 판별식은 어떻게 됐어? 4분의 d지 얘는. 4분의 d 얼마야? k제곱 마이너스 4. 크거나 같다. 축은 여기서 부탁인데, 축을 쓸 때 x는이라고 해서 반드시 쓰세요. 그냥 축 값만 구하지 말고. 그거는 x좌표지, 꼭지점에. 축은 어떻게 돼? x는 k라고 하는 요 직선이다. 그치? 됐나요? 그놈이 어디 있어? 1보다 오른쪽에 있어.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녀석을 당신들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k가 작지. 뭐보다? 2분의 5보다. 얘는 k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든. 얘는 k가 1보다 크래.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k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게 얼마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 그거 이제 수직선상에 표현해서 답을 써주면 돼. 네. F1, 요 그림이 그려졌지? 그 그림에서 제일 처음에 상황을 다시 한번 가보자. 그림을 너희들이 그렸어. 그린 초기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요렇게 그려져 있고, 만나는 점들이 1보다 오른쪽에 있도록 그려놓고 나서 이제 보는 거야.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거 누가 봐도 1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니? 그럼 1을 함수에 넣었을 때 위에 있으니까 양수. 0보다 크다. 내가? 함수가 1보다 크다라 돼 있는데? 아니 아까 아, 그거 잘못 쓴 거. 쏘리. 0보다 큰 거예요. 됐지? 응. 됐어? 응.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1보다 크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이 그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만나도록 한 번 더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만나는 것까지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잖아. 왜? 만나는 것 중에 1 넣었을 때 양수 나온 것 중에 이런 녀석이 있는데, 그거는 1보다 왼쪽에서 만나는 건데 우리는 1보다 오른쪽에서 만나도록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 더 비교하는 거야. 그게 축이야. 그래서 한 판 축, 한 판 축 거리는 거예요.
축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 하나는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하는 거,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 오케이? 이제는 외울 때 되지 않았나? 도균 씨? 그 중학교 건데. 자,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오늘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면 오늘 수업 성공이에요. 94번을 너희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아니야, 95번 푸세요. 그 저거 그래프가 1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작다. 뭔 소리지? 그 함에서 응. 그 1보다 그래프가 왼쪽에 있으면 그 그림을 너가 그려보면 안 됐나? 1 넣어도 위에 있잖아. 0보다 큰 거예요. 위에 있잖아. 위에 있다가 뭐야? 크다. 뭐보다? X축의 값이 뭔데? 1이요. 0이잖아. 이거 어떻게 1이야? 1은 여기 있지. 오케이? 함수값이라 부르는 거는 y값이야, 얘들아. f2가 x값이니? y값이잖아. f란 함수에 x자리에 2를 넣은 y값이잖아. f1은 y값이에요. 근데 여기 언제부터 책상이 이렇게 앞쪽으로 갔지? 어젠가? (95번) 풀랬지 내가. 다들 95번 풀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또 94번 풀고 있는 이상한 사람들 없지? 강의 잠깐 끊을게요. 풀고 있어봐요. 시간 좀 줄게. 자, 풀어봅시다. 똑같아. 자, 봐봐. 방정식 문제가 등장했네? 근데 두근이 뭐 하래? 그냥 양수면 참 좋지. 실근에 부호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그리고 판별식까지만 이용하면 되거든. 합, 곱, 판별식. 그치? 근데 뭐가 나왔어? 3보다 작다잖아. 그치? 3보다 작다잖아. 그래서 얘는 판별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니?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 아니요. 그치? 불편한 그 루트 나오고 막 복잡한 근의 공식 말고는 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함수로 해석하러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y는 이 함수가 이 x축과 등호, 방정식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네. 그래서 두 함수의 두 교점이 뭐하래? 모두 3보다 어디에 있으래? 오른쪽. 아이 미친놈아.
그렇지. 3보다 작으면 왼쪽으로 가야지, x값은. 미안해, 욕해서. 너한테 한 건 아니야. 3보다 왼쪽에 있으세요. 근데 양수란 말도 있잖아. 양수가 뭐야? 0보다 큰 거거든.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0보다는? 그렇지. 즉 쉽게 말하면 이거야. 0과 3 사이에 있으세요. 그치? 됐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래프를 그리러 가는 거야. 물론 뭐 한 판 쭉 바로 쓰면 되긴 하던다만. 자, 하나 더 해보자.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보고 싶은데 그 두 개가 모두 0과 3 사이에 있도록 해봐. 0 어디 있어? 요 있겠네. 3 어디 있어? 요 있겠네.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해석을 하는 거야. 누구부터? 함수값. 함수값에서의 부호. 근데 너희들이 함수값을 알려면 x를 넣어봐야지. 즉 0과 3밖에 표현이 안 돼 있잖아. 0을 넣어보고 3을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을 해보자. f빵 얼마야? p 플러스 2. 그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것도 아까 태수가 질문했었던 건데 요게 결국 f1이라는 건 있잖아. 원래 y는 fx야. 거기에 1을 넣었어. x는 1이지. 근데 y는 f1이야. 즉 여기서 말하는 f1이라는 거는 y값이에요. y값. 그럼 y값은 x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줘야지. 위에 있으면 y값이 양수, x축 밑에 있으면 y값이 음수. 그래서 얘는 0보다 분명히 위에 있네. 그죠? 태수 알겠음? 네.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판단해야 돼? 그렇지. 하나 더 있구나. F3도 판단해줘야 된다. 그렇지? F3 찾아봐. 어디요? 9 마이너스 6p 플러스 p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 또 누구 판단하는 거야? 판은 어떻게 돼? 일단 4분의 D로 갈게요. 4분의 D 계산하자.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그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두 점에서 만나거든.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한 적 없거든. 그쵸? 그리고 마지막 누구? 축. 축이 뭐야? 얘잖아. 그치? 축은 x는 얼마? 그렇지. p. 그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세요. 그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p 4개구나. 4개의 범위를 찾아주면 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얘는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세요. 그 다음에 얘는 p가 작으세요. 5분의 11보다. 얘는 1, 2 마이너스 해주면 p는 그렇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말 그대로 0과 3 사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그럼 p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수직선상에. 자, 수직선상에 표현하는 방법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해야 되나? 그냥 뭐 이렇게 항상 푼다 해야 되나? 저기 경계에 나온 녀석들 싹 다 표현해봐. 누구 있어? 마2, 마1, 0, 1도 있나? 2. 그리고 5분의 11, 3. 좀 많다, 그치? 많이 나왔으니까요? 네.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첫 번째 거. 그 다음 5분의 11보다 작다. 다른 거니까 높이 다르게. 그 다음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높이 다르게. 이 둘은 똑같게. 그리고 0과 3 사이. 0과 3 사이. 일부러 한 색깔로 했어. 너희들도 한 색깔밖에 못 쓰니까. 그럼 이제 뭐 몇 개? 4개잖아. 4개가 겹친 거 찾아봐. 어디요? 요네. 요. 됐죠? 그래서 P의 범위는 어떻게 돼? 2보다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응? 틀렸어요. 잘했어요. 흥. 웃지 마. 또 시작됐어요. 아, 소름 끼친다, 진짜 가끔씩. 안 웃어요. 뭘 웃은 거 아니야, 방금? 그럼 누가 웃었어? 귀신이야? 자, 이해됐나요? 자, 이해되신 분들 한 번 더 풀어보자. 몇 번? 96번. 오늘 요거 풀고 마칠게요. 맞춰야 되는구나, 시간이. 시간은 딱 2분. 얘는 더 어려운데 더 쉬워.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좀 어려운데요? 그냥 평소에 A, B라고 정해주는 게 다른 값이라. 응? 알파벳이라고 나오는 거는 서로 다른 거니까. 알파와 베타가 다르단 말이 그렇지, 옆에 있잖아. 뭐라 돼 있냐? 범위가 다르게 돼 있잖아. 이 새끼. 얘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푸는 사람들은 벌써 틀려 있을 거야. 왜? 그네 위치네. 함수값부터 봐야지. 그 생각에만 휩싸여 있거든. 근데 함수값은 그래프를 그려봐야 보여.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풀어볼까요? 자, 봐봐요. 이미 대부분 틀려 있을 거야. 뭘 안 하냐면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그림을 그린 애들도 뭐가 문제냐면 일단 가보자. 두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지? 2차 방정식인데 두 근 알파 베타가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치? 이걸 판별식으로 못 풀거든. 근각계수의 관계 못 풀거든. 근의 공식을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또는 그거는 이제 항상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거는 내가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야. 아무튼 그래서 뭐야? 함수를 해석해야겠네 라는 게 만들어졌다 치자. 함수를 만들어봐. y는 얘는 x축이고 얘는 2차 함수지. 자, 그럼 2차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애들 뭘 잘못하냐면 일단 이렇게 그리고 봐. 최고차의 계수를 알려준 적 있어? 아니요. A예요. 그럼 너희들이 일단 그거부터 먼저 판단을 해줘야지. 최고차의 계수인 A가 0보다 큰 경우와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야지. 됐냐? 됐죠? 오이? 그러면 여기서 0보다 큰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돼. 그치? 그리고 만나는 점이 있다잖아. 그치? 이제 밑에 안 써도 되겠지? 그 만나는 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만나도록 그려봐. 만나도록 그렸어. 그 만나는 점들은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놈의 x좌표들이 알파 베타겠지. 근데 그 알파 베타가 하나는 좀 작은 놈은 마이너스1과 0 사이에 있대. 그 다른 하나는 2와 3 사이에 있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마이너스1과 0 사이에 있고 2와 3 사이에 있대. 그래서 이제 표현이 다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러 가는 거야?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을 하러 가는 건데 여기에서는 f-1이 0보다 크고요. f0은 0보다 작고요. 그리고 f2는 0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f3은 0보다 크고요. 근데 a는 0보다 커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둘의 공통점 찾아봐. 공통점.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 작다도 구분 안 해도 되잖아. 뭐가 공통점이냐면 아니요. 둘이 어때? 부호가 반대. 그러면 너희들은 A의 값에 관계없이 F-1과 F0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0보다 작아요 라고 하면 끝나잖아. 그게 함수값의 부호를 한 방에 표현하는 방법. 그거 하나 좀 달라서 이거 풀어보라고 하고 금방 풀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됐음? 그 다음에 F2 이것도 판단해야지. F3도 둘도 어때? 부호가 반대네. 그럼 F2와 F3을 곱해도 어떻게 돼? 0보다 작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 판단하러 가야 돼? 판. 근데 이 경우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밑으로 내려온 놈이 있대.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지 않니? 이 참수를 너희들이 그릴 건데 x축보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도록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놈을 그려봐. 무조건 x축보다 내려와 있지 않아? 음수가 존재하려면? 그럼 판별식 볼 필요 없겠네. 당연히 만족해 있으니까. 오케이? 아까 판별식을 본 이유가 뭐야? 함수값이 양수라는 것 중에 뭐가 있어? 붕 뜬 거 있을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봤던 건데 얘는 볼 필요가 없어졌지. 판별식 안 볼 거야. 축은 위치, 정확한 위치 알아? 0과 2 사이니?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위치 알아 몰라? 몰라요. 축은 몰라. 안 볼 거야. 즉 함수값에서만 끝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뭐 하기는 쉽다? 풀기는 쉽다. 그래서 어려운데 쉽다라고 한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이거 풀면 끝나겠지. F-를 찾아보셈. 얼마임? 이게 fx a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2a에다가 곱하기 0 넣어봐. 얼마야? a 마이너스 2. 그게 어떻게 됨? 음수. 됐죠? 하나 더. 밑에 거 풀어봐. F2 구해봐. 4a 마8 플러스 a 마이너스 2. 뒤에 F3 찾아봐. 9a 마이너스 6 플러스 a 마이너스 2. 곱하면 음수. 이것만 쓰면 돼. 그 위에 거 정리하자. 2a의 2는 사라지고 a 곱하기 a 마이너스 2가 음수네. 얘 5a 마이너스 10. 5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2다. 그치? 됐나요? 그 다음 얘는요 10a 마이너스 8. 2로 묶어주면 5a 마이너스 4네. 됐음? 그게 0보다 작대. 앞에 곱해져 있는 10은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 a는 0과 2 사이, 얘는 a는 5분의 4와 2 사이. 됐니? 그러면 이제 공통범위는 이해가 되겠지. 답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뭔가 좀 달라졌지? 뭐가? 한 판 축을 다 보는 놈이 있고 함수값을 봐야 되는 놈이 있지. 그리고 언제 이렇게 함수를 해석해야 되는지 헷갈리지. 그거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그거 하고 오늘 마칩니다. 자, 지금 우리 거기 유형 18번 필수예제 18번의 이름이 뭐라 돼 있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자, 예전에 이놈이 뭐였냐면 근의 분리라 불렀던 놈이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교재처럼 근의 위치라고 얘기를 해. 근데 너희들 요즘 교육과정에서 너희들은 근의 크기라는 말을 써. 오케이? 같은 말이야 전부 다. 근의 분리가 사실 말이 제일 안 맞기는 하지. 뭘 분리야. 1보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하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그치? 아무튼 근의 위치. 나는 교점 얘기를 항상 하기 때문에 교점이 어디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2와 3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점의 위치를 알려주지. 그래서 나는 근의 위치란 단어를 좋아했었어. 근데 너희들은 이제 크기 1보다 크다, 2보다 뭐 작다, 3보다 크다와 같은 식으로 크기로 얘기를 하면서 명칭이 좀 바뀌었어.
그런 문제는 뭐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거. 요렇게 너희들이 좀 외워두면 편할 것 같아. 별거는 아니고. 알겠지? 그러면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거든.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 그래프를 보면서 뭐뭐뭐뭐 판단하기 한판축. 근데 함수값만 보는 경우 있었잖아.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함수로 해석을 해서 일단 누구를 봐? 함수값을 봐. 그때 최고차항의 계수가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야. 근데 누가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인 놈이 존재하거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데 함수값이 양수인 경우가 발생을 해봐.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이거지. 이거지. 근데 함수값이 음수. x축보다 내려온 놈이 있으면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여기 사이에 뭔가 0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축이 0보다 오른쪽인지 0보다 왼쪽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판축에서 판축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데 근데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경우가 있대. 그러면 x축보다 올라간 놈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놈을 판단하는 데 쓰였던 그 놈이 축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역시 어떻다? 한판축에서 판축은 볼 필요 없이 함수값 너희들이 찾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끝난 거야. 함수값의 부호가 분명히 음수인 게 존재했거든. 얘는 함수값의 부호가 지금 지워졌는데 둘 다 양수였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였는데. 그래서 판축을 봤던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한판축이 뭐야? 근의 위치, 근의 크기가 굉장히 쉬워져. 알겠음? 자, 96번, 95번, 94번 이거 숙제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알겠지? 95번 동그라미 쳐놓고 96번 동그라미 쳐놓고 다시라고 써놔. 너희들 숙제할 때 다시 한번 풀어봐. 오늘 푼 걸로 끝내지 말고. 알겠죠? 이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그리고 함수. 한부방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 하나예요. 수학상에서는. 알겠지? 이거 잘 해놓으면 수투에서 방정식 문제가 좀 쉽게 풀리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밥 맛있게 먹어.